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역설TV입니다. 오늘은 삼국지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거기에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보통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바로 이 댓글입니다. 짜잔. 근데 사실 이 댓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삼국지와 관련해서 숨은 고수는 이라는 주제로 해서 영상을 준비한 게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언급했던 인물 말고 또 다른 인물이 한 명이 있어서 그 인물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인물은 누구냐? 바로 문왕입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삼국지 그냥 대충 한두 번 정도 읽으신 분들은 제갈량 끝나고 뭐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왕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왕은 사실 굉장히 포스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18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 문음을 따라서 전쟁에 참가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사마의의 아들인 사마사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18살 때 전쟁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18살 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뭐 물은 엎질러졌어요.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이제 반란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사가 뭐 예사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왕은 급습할 것을 아버지에게 간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문음 역시도 사마사를 급습해 버립니다. 당시 사마사는 눈에 종기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때 문왕이 공격해 들어가자 사마사는 너무 놀라 눈알이 빠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눈알이 빠지면서 피가 철철 나겠죠? 그럼 군대의 사기는 엄청나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사는 이 철철 피가 흐르는 눈을 가리고,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부대를 침착하게 지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왕의 이 급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마사를 너무 놀라게 만들었죠. 다만 사마사가 놀라지 않은 척 했을 뿐이죠. 어쨌든 문왕의 기습 공격이 성공하는 듯 했으나 나름대로 침착하게 대응한 사마사의 대처 능력과 아버지였던 문음이 제 시간에 양동작전을 펼치지 못함으로써 사실 문왕의 기습 공격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마사를 거의 죽음의 위기, 사실 피가 막 흐르는 상태에서 부대를 지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사는 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릅니다. 아마 이 출혈과 눈알이 빠진 이것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겠죠. 거의 한마디로 죽음에 몰아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왕의 이 기습 공격은 어느 정도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뭐 시기적절하지 못한 양동작전이 실패함에 따라서 결국 이 반란은 실패하게 되죠. 결국 후퇴하는데, 사실 후퇴하는 적을 당연히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대 공격의 기본, 정석 중의 정석이기 때문에 사마사는 문음의 군대를 추격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사실 문음의 군대는 뭐 이제 사마사의 군세에 비하면 상당히 소규모였기 때문에 개처 발레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왕은 이때 고군분투하는데요. 이때 사마사군의 정예기병이 추격해 오자 문왕은 날랜기병 10명과 함께 사마사군의 추격을 막아냅니다. 이때 문왕은 필마단기로 적진에 뛰어들어 100명을 참살하고 그냥 이렇게 박살내버리고 홀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6, 7차례나 이런 기병들을 무찔렀는데요. 정말 그 활약상이 거의 연이나 소설에 나올 법한, 무협지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활약입니다. 100명을 상대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문왕이 활약하자 겁에 질린 사마사군의 기병들은 감히 문왕군을 다시 추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시 문음의 본대는 사마사군의 본대에 의해 이렇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사실 문왕의 이런 엄청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전쟁에는 패했다고, 반란에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왕 혼자서 이 엄청 수많은 대군을 상대, 약 한 20만 명 정도 동원되었겠죠. 자, 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왕이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결국 반란에는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마사군의 정예기병의 추적에 몰살당하지 않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나마 문왕이 활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문왕이 이렇게 사마사군의 기병, 수천 명의 기병을 막아낸 것도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반란에 실패한 문음과 문왕은 오나라에 투항합니다. 자, 이후에 그 부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후 제갈탄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킵니다. 위나라에서. 이때 사마사는 죽고 사마사의 동생 사마소가 실권자였는데요. 사마소가 제갈탄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출병합니다. 자, 이렇게 제갈탄이 혼자서 반란을 일으키진 않았겠죠. 바로 오나라에게 구원을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역시 위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문음을, 왜냐면 위나라에서 투항해 왔기 때문에 문음을 다시 지원군으로 파병해 버립니다. 자, 제갈탄과 합류한 문음과 문왕부자는 반란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략을 회의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원래 제갈탄과 문음은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견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둘의 사이는 더욱더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이가 원래 안 좋았는데 지휘 간의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린다라는 것은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군대가 패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제갈탄은 문음을 그냥 살해해버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갈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지금 지휘관의 의견이 갈렸다? 이거 굉장한 위기이기 때문에 제갈탄 입장에서는 문음을 살해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갈탄이 문음을 살해하자 아들이었던 문왕은 당연히 어이 뭐야 씨발, 우리 아빠를 죽여? 제갈탄 너희 개새끼 일로 와 하고 제갈탄 군을 공격하는 게 맞았지만 막상 문왕이 지휘권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문왕이 공격하려 하지만 군대가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문왕은 다시 위나라에서 오나라로 투항했다가 오나라에서 다시 위나라로 투항합니다. 270년에 독발수 기능, 선비족이었던 독발수 기능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제 평로호군이었던 문왕은 독발수 기능을 그냥 개패듯이 패버립니다. 정말 능력 하나는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퍼스면 거의 여포를 능가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1대 100의 싸움을 하고, 그리고 또 국지전만 엄청난 게 아니라 대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독발수 기능의 군대를 격파하면서 그 이름을 전국에 날립니다. 그러나 당시 사마의의 손자였던 사마염이 당시 황제에 올라서 진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사실 사마염 입장에서는 문왕이 그닥 달가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독발수 기능을 물리치면서 전국구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사마형 입장에서는 이 새끼 봐라, 예전에 반란을 2번이나 일으켰는데 이렇게 전국구로 이름을 날려? 이거 위험한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형은 문왕의 관직을 박탈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형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1년 이후에는 당시 황후였던 가난풍이 정치적 숙청을 단행하면서 문왕은 그 목숨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까운 인물이지만 어쨌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전투적 능력, 그리고 또 군대를 운용하는 능력, 독발수 기능에 난을 제압하면서 그 능력을 바로 증명해냈죠.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다 이룰 수 있었던 건 다 보여줬고 생을 마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를 뿜어냈던 문왕은 사실 거의 여포를 능가하는 거의 삼국지 내에서 탑 클래스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지 못한 점, 그리고 그 포텐을 뿜어낼 수 있을 만한 좋은 군주, 자기와 잘 맞는 군주를 만나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시기를 잘 타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능력만큼은 삼국지 탑 클래스였었던 문왕이었습니다.